예,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인수합병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은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207곳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납세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 기장 실전 전략 잡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란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이 1,7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벌써 14거래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간 건데요. 하지만 전일 7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던 것에 비하면 매수 규모가 조금은 못 미쳤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소폭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갖고 사들였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그 IT 사랑이 좀 지속된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1,300억 이상 순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도 연속적으로 좀 매수에 들어오는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좀 강세를 보여줬었던 은행주, 자, KB금융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이닉스 여전히 IT 사랑 그러면서도 상승 마감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롯데쇼핑으로 좀 다섯 번째 랭크가 됐고요. 자, 기관은 정말 좀 편식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7% 이상 급등했던 CJ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형태가 보여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은행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저도 뭐 탑픽으로 꼽았었던 우리금융이 두 번째로 랭크가 됐고요. 세 번째는 하나금융지주, 네 번째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는 어제 좀 크게 밀렸습니다만 기관은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좀 랭크가 됐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반도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조정에도 불구하고 5거래일째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그 외국인이 시젠, 서울반도체, 한국정밀기계,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CJ 오쇼핑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셀트리온, 에이블 CNC, 루멘스, CJ 오쇼핑, 메디포스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개인 쪽의 매수로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글로벌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M&A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발표됐었던 그 3월 고용 지표가 좀 양호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연준의 출구 전략을 좀 예상보다 당겨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그 증시의 발목을 좀 잡았던 것 같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그 생산자 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제 오는 7일쯤에 그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오늘 그 벤 버냉키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시간 8시 2분입니다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곧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좀 결정적인 방향을 좀 정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대만은 어제 그 전통 명절인 청명절로 4일 그리고 오늘까지 좀 이틀간 휴장입니다. 우리도 그 식목일 같은 이럴 때 좀 하루 좀 쉬어가도 좀 좋지 않을까, 좀 장이 좀 쉬어갈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은 좀 나무를 좀 많이 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일본 증시는 이제
소폭 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방사능 누출 사태가 아직 그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그 수산주들이 상당히 급락을 했다라는 것 참고를 하시고, 우리나라 사실 수산주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오히려 아주 그냥 그 큰 수혜를 보지 않겠냐, 우리 이제 수출도 늘어날 것이고 내수적으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그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과연 소금을 사재기를 이미 들어가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수산물에 대한 그 신뢰감이 어느 정도까지 길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비중을 가지고 수산주 쪽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하셨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과 유럽,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어떻게 됐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장 직후에 2125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참 으쌰 열심히 올라갔었습니다만, 이제 어제 조금은 이제 쉬어가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산악인 분들께서도 에베레스트 정상을 그 정복하기 위해서는 중간 베이스 캠프를 치고 또 휴식과 함께 전략을 다시 세우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쉬어가야만이 에너지를 모으고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모인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이러한 그 쉬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그 휴식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다잡고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특징적이라면 정유주가 되겠죠. SK 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정유주들의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나마 저희 정태근 전문가와 또 저와 함께 이제 정유주에 대해서는 그 좀 차익 실현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지난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S51과 SK 이노베이션 차트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고점에서 그 하락 장악형의 상황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좀 그 나름대로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겠는데, 당장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유주들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타 방송들을 봐도 좀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더 크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시간적인 부분이라도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좀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템포만 조금 늦춰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사보시는 쪽으로 하셔야지, 지금 섣불리 들어가셨다가는 오히려 괜히 좀 손실을 볼 수 있다거나 그동안에 쌓아놨던 수익이 좀 더 작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금융주들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주식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자동차 중에서도 그렇게 좀 나왔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 에서는 좀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아졌는데, 이런 흐름들은 오늘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보험주, 그쵸? 예. 좀 이렇게 아침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승폭이 얼만큼 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조심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좀 코스피 시장은 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IT 주들 중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 전략처럼 저가를 같이 좀 따라서 조금씩 이제 분할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 이어져서 강세를 코스피 시장보다 더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특징적으로는
철도주들이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급등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 그런 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께 유럽에서 들려온 소식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짚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지난밤 지난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그 미국발 M&A 호재로 인해 가지고 상승 출발했지만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유럽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을 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유로존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유럽 생산자 물가 지수는 최근 2년간 가장 빠른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유로 지역 지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 참고적으로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5.9%를 기록했다고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6.6% 정도 증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원인입니다. 에너지 비용의 큰 폭 상승이 최고 큰 원인이었고요. 그로 인한 기업들 실적 회복세가 좀 주춤했었고, 그러면서 3개월간 원유 가격이 21% 급등하면서 높은 비용이 유발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포르투갈이라든지 아일랜드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신용등급이 하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제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 지금 유로존 그 생산자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조금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물가가 올라가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일단은 한 7대3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무게 중심을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일랜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제금융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를 좀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들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가 주요 금융사들이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을 소폭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거든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일단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저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유로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조금 그 미국의 유명한 금융회사들이 미국 1분기 GDP에 대한 하향 조정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1,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기존 3.5%에서 1%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연유를 또 한번 살펴본다면 그 악천후 등 일시적인 외부 환경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주춤한 경제 데이터가 예상이 되면서 경제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GDP 증가율 전망치도 한 4%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하향 조정될 것이란 가능성이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골드만삭스의 예상 시기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 달에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나 지금 예상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최근에 조금 방금 말씀드린 경제 데이터 그리고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금융회사 중에서 지금 미국 GDP의 전망치를 제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금융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인데, 지금 현재 1분기 GDP 증가율 1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를 2.2%에서 1.5% 정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조금 가장 낮은 전망치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 시장이 좀 개선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한 건설 지표도 부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현재 말을 했듯이 건설 지표 같은 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택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지난 그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는 분석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열린 FOMC 회의에서는 주택시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아마 금리 인상 시기가 어떻게 빨라질지 아니면 더 늦춰질지에 대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기에 앞서서 짚어봐야 할 글로벌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3분 개장을 약 4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는 어떤 리포트들을 내고 있을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급락했던 코스피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 시장에서 상대적인 수혜가 기대돼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며 전고점을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부품 수급의 어려움과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이 악재가 돌출될 수 있어서 일본 사태 해결 추이를 주의해서 살필 필요성이 요구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4월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에 대한 압축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결을 경신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관심 지속과 훼손되지 않은 기대 요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기존 주도주와 금융, 유통 등 원화 강세 수혜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국내 증시가 기술적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훼손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기존 주도주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니만큼 기존 주도주에 대한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영증권은 지난 3월의 지수 흐름은 2010년 6월의 전개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며 다만 기대되는 환차익이 당시보다 제한적이고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만큼의 지수에 대한 낙관 심리를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투자증권은 일단 환율이 가장 큰 변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선 이후 8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지만 주요 기술적 지표들이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기술적 조정이고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등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중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수의 향배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이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주 원달러 환율 그리고 원엔 환율 변동률이 각각 -1 표준편차, -2 표준편차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업종 및 종목별 선호도 변화를 자극하는 주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2003년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업종별 민감도를 살펴본 결과 특히 증권, 유통, 운수 창고, 건설, 기계, 철강, 금속 업종은 최근처럼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이들 업종이 대부분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도 환율을 고려한 관심 대상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환율을 감안한 단기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민 연구원님.
네. 아직 식사 전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네네. 예. 자,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의견 들어봤습니다.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17분, 개장을 한 4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먼저 김성남 대표님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어제 4월에는 그래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어제 소폭 밀렸었고 오늘장은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뭐 오늘도 제 바람은 오히려 좀 더 쉬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예. 다만 그것이 이제 큰 폭으로 뭐 갑자기 밀려가지고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대응도 못하고 이런 장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해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쉬어가지 않으면 사실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경우가 더 많고요. 오히려 밑에 쪽으로 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그때 또 낙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쉬어갈 때에 조금 더 쉬는 그 흐름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 대응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떤 기존의 주도주들을 지금 뭐 저점 매수하신다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시장 상황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주 말쯤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파워로직스랄지 신텍이랄지 뭐 NC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 추천을 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그러한 종목 중에서 이제 또 조금씩 그 수익을 내면서 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전략은 오늘도 조금 유효하겠다라는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종목도 좀 그런 쪽으로 좀 또 추천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겠죠. 조금만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한 템포 늦춰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점 매수를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물량이 한 10% 정도만 아주 조금만 사셔가지고 지켜보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가 좀 많이 갈려지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강세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동안에 이머징 마켓의 어떤 그 긴축 정책이 시작이 됨에 따라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이 선진 시장으로 옮겨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유럽도 뭐 금리 인상하겠다. 미국도 지금 또 이게 지금 너무 양적 완화 좀 문제 아니냐, 조기 종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듣는다는 거 그들이 이제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이 아닌갑다. 아까 그 산이 더 맞나 보다. 그리고 다시 지금 돌아오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이 특히나 우리나라 쪽으로 더 많이 좀 몰리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외국계 자금 들어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시 어쨌건 주식을 사려면 원화로 바꿔가지고 주식을 사야 하다 보니까 원화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최근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 성격도 미국계 자금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계 자금은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차이나 국부펀드도 마찬가지죠. 국부펀드다 보니까 이쪽도 장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상승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베이스 캠프를 이제 좀 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환율 그 수혜주 쪽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철강, 항공, 유통, 금융주 정도가 일단 이러한 그 수혜 업종이라는 거 좀 여러분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부 규제 문제 때문에 포스코랄지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은 조금 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작은 그 철강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이 흐름들은 대형주들까지도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게 어때요? 뭐 손해보고 장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해결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은행과 보험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겁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지 이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초부터 시작해서 은행주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렸었고, 또 이제 타픽으로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이미 전고점에
이미 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진입이 아니죠. 신규 진입을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폭의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업종 자체는 오히려 이런 그 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주들, 외국인들이 아주 선호를 하고 있는 IT주들, 그런 업종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점 매수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 투자 전략 짜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그러셨었죠. 외국인만 따라해보자. 외국인들이 어제 화학과 운수장비 업종을 팔았었는데 네. 우리도 같이 좀 매도를 했던 게 맞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파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유 업종 같은 게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의 변수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미국 금융사들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치 조정가요. 하향 조정과 마찬가지로 금일 아침에 그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치가 그 각 증권사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조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에서 3조 정도 지금 예상이 된다고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그 삼성전자의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 좋게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는 날은 실적이 좋게 발표됐지만 시장에 조금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삼성전자 영업이익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실적 그 컨센서스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지 안 미칠지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봐지고, 그렇다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어저께 전략을 좀 수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승과 조정을 6대4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일단 두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는 밴드를 2150포인트까지 일단 두시고 추가 상승을 한다면 밴드를 2150포인트에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망치 그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좀 가격적인 조정을 보인다면은 2095포인트 정도 지지력 2095포인트 정도 조정 구간을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전일 같은 경우에 현물은 매수했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들 현물 매수는 14일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최근에 선물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풋옵션 쪽으로 좀 매수가 좀 잔량이 좀 쌓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쌓아왔던 매수 위에서 매수 잔량이 조금은 깎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예상해 본다면 오늘 쪽에서 조금 매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예상되고 있고, 기관 쪽 그리고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 가능성도 가져가시라 이렇게 좀 가져가시라 먼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물지수 역시 고점을 경신한 이후로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어제 업종 얘기할 때 원화 강세 수혜주 얘기하시면서 여행 항공주도 언급이 됐었고 음식료 업종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업종 얘기를 자세히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업종 얘기하면서 같이 좀 듣고 싶은 내용이 정유업종입니다. 앞서서는 정유업종 사봐도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정태근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김성남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접근 말자. 예. 일단은 뭐 가격 인하가 지금 현재 뭐 가격 인하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가격이 인하되게 되면 매출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동안 한시적이라고 보더라도 2분기 실적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다면 매수에 나서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기관 쪽의 매매 동향에 의해 주가가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지금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 조금 차트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 종목이 일단 S-오일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가격 조정에 대한 가격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21선 위에서 주가가 현재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종목의 추세는 일단 21선을 지지력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21선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하락폭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 가격이 한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지력을 보인다면 한 접근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조금 정유업계 1위 업체인 그 정유업계 중에서 1위 업체인 SK이노베이션인데 어제 10% 정도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현재 지지 라인은 121선이에요. 그렇다면은 18만원 정도 가격 부분까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가격 조정을 보이고 난 뒤에 121선만 지지해준다면은 장기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한 20주선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는 20주선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121선 요 대응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GS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85,000원과 75,000원 사이에 조금 큰 가격 조정폭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 부분에서 지지력을 한번 보여준다면 그때 한번 외국인과 기관 쪽 수급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IT 금융업 쪽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여행 그리고 항공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원가에 대한 부담이 덜한 식음료, 음식료 업종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꼽아본다면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CJ 제일당 그리고 그런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금 그 추천 종목 말고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차트 보시면서 빠르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삼성전기에서 삼성전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삼성전기도 최근에 급락이 있었지만은 11만 4천원, 11만 2천원과 11만 4천원 부분에서 지지력을 보이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으로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도 최근에 그 주가가 좋지 않았지만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란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저항이었던 21선을 돌파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 얘기가 나올 때까지 조금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테크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와준 추세입니다. 61선만 지지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21선을 지켜주면서 이전에도 한번 조정이 있었지만은 121선에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도 121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에 대한 장기 추세에 대한 부담은 적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 두 종목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자,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241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위쪽으로 천천히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3만원 부분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위쪽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닥에서 지금 현재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닥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시면은 많이 올랐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닥에서 이제 천천히 올라와주는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어제 NC소프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목표가를 27만 원 주셨었는데 NC소프트 어제 장중에 26만 6천 원 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목표가를 조금만 짧게 잡았다면 달성도 가능했을 법했습니다. 이 종목 AS 해주시고요. 네네네. 또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단기적인 입장에서 좀 진입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렸던 매물대를 어제의 그 상승으로 인해서 좀 돌파를 해놨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는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저께 이렇게 급등하지 않고 좀 점차적인 상승을 했다면은 좀 더 빨리 27만 원에 도달을 할 텐데 좀 어제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2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시고요.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시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갖고 가셔가지고 27만 원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도 말씀드릴까요? 예, 이번에도 역시 단기로 보는 종목이신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 정도는 제가 조금은 이제 단기적인 입장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또 포트폴리오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형주들도 같이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 OMB입니다. 비료주죠. 네, 예. 비료주입니다. 최근이 아니죠. 작년 그 하반기부터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일본 대지진, 그리고 기후 그 이상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곡물의 어떤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예능 프로그램들 좀 보셔도 어때요? 농사 이제 뭐 귀농한다고 어쩌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비료부터 사가지고 뿌리고 밭 깔고 하죠. 자, 그런 것처럼 비료 수요가 또 많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리 또 구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제 그 CJ가 아주 급등을 했고, CJ 제일제당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밀가루 가격을 또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짜장면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좀 위에 계시는 그 높은 MB 형님께서 MB 물가만큼은 잡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MB 물가 지수가 5.3%로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성 OMB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 그 비료 수급도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종목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게 3일 이내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까지입니다. 그 이전에 움직임이 크게 없다면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부터,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초가부터, 만약에 밀린다면은, 11,700원 부분까지 좀 분할적으로 담아 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13,000원 정도로 한 8, 9% 정도 수익을 좀 노려보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11,300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많은 종목들을 열거를 해주셨었는데요. 예, 일단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LG그룹 계열의 TFT, LCD 패널 제조 전문업체로 LCD에 특화된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북미 LCD TV 시장이 조금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2,5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겠지만 2분기에는 2,200억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차트를 보시면서 또 빠르게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2,000원에서 34,000원 부분까지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34,000원 가격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자, 요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매수가는 36,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빠른 대응을 하겠습니다. 34,500원에 이탈한다면은 손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좀 241선 부분이 한 38,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장기 이평선이 있는 241선까지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급만 간단하게 짚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IT 사랑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3월 20일부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이 된다면은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꼭 확인하자.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 LG 디스플레이 김성난 대표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하실 시간이 돌아왔군요. 먼저 김성난 대표님. 네, 오늘 식목일입니다. 좀 장도 조금 쉬어간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도
조금은 좀 쉬어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은 오늘도 외국인만 따라하자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시장의 키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을 따라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